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 명절 연휴가 이제 또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음, 4일이라는 연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또 어느새 연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늘 내일 정도는 다음 주 대비한 뭐 좀 시장 분위기를 복습하고 또 간단하게 예상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절 연휴다 보니까 제가 그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에 관한 영상을 보통 토요일에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제 토요일이 설날 당일이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 일단 음, 이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야, 내일 시간이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 이번 주 연휴 동안에 뭔가 많은 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복귀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패턴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수급이라는 것은 뭐 주가를 바로바로 결정을 해주는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주면 주가는 뭐 크게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거래일 동안에 이제 어, 우리 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들이 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411억 원어치 매도, 그리고는 코덱스 200을 빼면은 네이버, 그리고 LG화학까지 세 종목을 1,000억 원 넘게 집중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저는 LG화학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LG화학이 지금 2차 전지들 최근에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LG화학 아주 좋은 흐름이 바로 그 이틀 전인가에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날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 어, 제가 이번에 로봇주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LG화학이 또 그런 종목들입니다. 바로 밑에 두산 로보틱스도 있지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보면은, 갭 상승 19% 갭 상승 띄워놓고 이제 특히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두산 로보틱스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LG화학까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신한지주, 삼성 SDI, HL만도, LIG 넥스원, HMM, HD 현대 인프라코어, OCI 홀딩스, SKI 테크놀로지. 자, 이걸 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특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순매도액 1,411억 원어치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계속 고점을 찍는 반면에 이제 기아가 빠지고, 또 부품주들 중에 이제 뭐 HL만도 같은 종목이 실적 뭐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를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5,278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그 여러 전문가들이 현대차가 이제 뭐 많이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30 얼마 정도 제시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 재방송들이 아마 나왔을 텐데 제가 보면서 현대차를 30 몇만 원을 뭐 제시하더라고요. 목표가로. 아니 물론 목표가니까 이제 좀 넉넉히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자동차들이 지금 올라온 그 부분들이 결국은 어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반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배당 저 PBR에 특히 고배당 종목으로 왜냐하면 어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그 배당을 완전히 뭐 확대하는 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게 반영이 되는 이유는 기아가 6.5% 정도, 현대차가 5.5% 정도를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차 지금 우선주들, 이유비 이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데, 어, 발표가 나올 때보다 못해도 5, 6% 이상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도 배당으로 퉁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도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분명히 주가가 좀 더 갈 텐데 이게 아마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지금 잘 갈 때는 놔둬야죠. 당연히 놔둬야 되는데 이게 기아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좋지 않다기보다는 약보합권, 약간의 마이너스, 그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작년처럼 막 그런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2024년에. 그래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대차를 25만 원에 이제 들어간다. 신규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 10%더 올라간다고 해도 27만 5천 원인데, 그 정도 저는 30 넘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30 정도 가까이 가면은 좀 빠지겠죠. 물론 뭐 현대차 차트를 좀 더 보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25에서 27 이 정도 구간이면은 뭐 충분히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뭐 지금부터 30까지 가면 20%가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제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지금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가고 나면은 며칠 사이에 거의 뭐한 40%, 50%씩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또 그 모멘텀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일단은 놔두는데요. 이게 머리를 계속 올리다가 쫙 이제 어깨나 목 정도로 내려왔을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정을 그대로 견디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이는,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그런 전략도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많이 올라온 반도체는 그것도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역시 조금씩, 종목별,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자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고 너무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저점에서 완전히 뭐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바이앤홀딩, 그래서 충분히 한 20%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다시 업종을 갈아타고 이런 전략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로 보면은 상당히 올라와 있고 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그게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뒤쪽에 가 있고 그런 기대 심리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이번이 아니네, 3월이 아니네, 1월이 아니네, 이때마다 한 번씩 덜썩 하면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많이 올라온 이제 여러 가지 기대심을 안고 올라온 종목들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고 그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다시 또 골고루 낙수 효과가 생기는 뭐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이 박스권에서는 많이 보이는 이제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진짜 좋은 전략,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조지표 활용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박스권의 고점과 저점을 딱 우리가 이게 고점이야, 이게 저점이야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지표들을 활용하면서 고점에 덜고 저점에 사고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분산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아마 뭐 분기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짧게 가져가도 돼요. 한 뭐 2주마다 바꿔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지표 활용하는 전략도 이제 지금 2월 언제부터 뭐 상반기 중까지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 이어서 SK하이닉스를 3,825억 원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SK스퀘어, 한미반도체, KB금융,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HD현대일렉트릭, 강원랜드, 이마트까지를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2차전지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점, 저 배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당 뭐 많이 안 샀어요. 430억 원어치 샀지만 일단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것도 2차전지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단연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 중에 또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반갑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뭐 이게 카지노라는 게 경기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배당도 그렇고 그 외국인들이 지금 이걸 왜 사지? 강원랜드를 뭐 이마트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의 골고루 수혜가 생기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야 별별 종목들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그 매수가 이제 뻗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나 이마트나 이 밑에 지금 보이는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여기에서 이 외국인이 지난주 산 종목 중에 강원랜드, 이마트 딱 두 종목이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를 1918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네이버 1600억 원어치 매도. 그리고 기아. 이 세 종목에 매도가 집중이 됐고, 삼성전자 네이버는 외국인하고 마찬가지로 팔았고요. 기아는 일단 기관이 대량으로 이제 팔면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밀리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SK하이닉스, LNF, 삼성전기, 하이브, 한화솔루션, SKI 테크놀로지까지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뭐 카카오라든가 뭐 또 삼성전기도 좀 14언저리에서 이제 다시 또 매도가 나왔고 하이브도 이제 20 안팎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 그 LNF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SK 이노베이션도 뭐 비슷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도가 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LG 화학을 또 기관이 샀어요. 근데 현대차를 일단 제일 많이 샀네요. 2,671억 원어치 샀고 LG 화학을 854억 원어치를 기관이 매수했고요. 쌍용 C&E 지금 인수 뭐 얘기가 있는데 쌍용 C&E를 대량으로 기관이 샀고 LG, SK 이 그 지주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전문가들은 뭐 두산 얘기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던데 LG랑 SK 같은 종목도 이제 뭐 고배당 저평가 종목으로 저 PBR 종목으로 최근에 지주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하고 SK도 기관이 이제 매수를 했고 신한지주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에 뭐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고요. 페노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기관들은 샀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물산까지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 볼까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기아. 지난주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외국인 기관들의 뭐 연기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현대오토에버, 고려아연, 메리츠금융지주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요. 기관 매도하고 이제 얼추 비슷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요 세 종목의 매도가 집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LG화학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좀 저점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두 번째,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포스코 DX, 삼성물산, 펜오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SK, OCI홀딩스, KT. 자, 지금 SKI테크놀로지 정도를 빼면은 2차 전지들을 뭐 LG화학이나 에코프로머티나 포스코퓨처엠이나 포스코 DX나 LG에너지솔루션 골고루 지금 담고 있는 것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을 연기금이 담았다. 그리고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 기관은 포스코퓨처엠인데 특히 연기금이 담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현대차 7,909억 원어치 가장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한미반도체, SK스퀘어, 삼성생명, 쌍용 C&E, KB금융, 펜오션, LG전자, 강원랜드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집중된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들의 의해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을 뭐 제일 많이, 네이버 2,497억 원이고,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이 533억 원이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 네이버 두 종목에 집중됐네요. 개인들 매수는. 그렇다면 조금 더 약세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 HD 현대인프라코어, HL만도, 한화솔루션, LIG 넥스원, 하이브, 삼성전기, 두산로보틱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보이고, 야, HL만도 같은 종목이 34,000원. 이거 너무 싸 보이긴 하거든요. 개인들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다음 주 뭐 조금 더 그 하락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면 결국엔 바이 한 다음에는 잘 홀딩하는 게 이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아직은 시장의 금리 방향성이 뭐 뚜렷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 5월, 6월 이 세 번의 FOMC를 거치는 동안에 아마도 특히 3월에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5월, 6월은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나와도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6월까지도 금리를 안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무조건 올릴 테니까 주가는 뭐 그 전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FOMC를 지나면서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그 FOMC 마지막 위기 또는 뭐 마지막 어떤 변곡점이 3월 FOMC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 FOMC까지를 잘 이제 견디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갈게요. 코스닥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HLB 283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HLB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HLB 리보세라닙인가요? 그 중국 업체하고 이제 병용투여 간암 치료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죠. 그 간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얻고 있고 HLB 자회사들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5월인가 그래요. 그 미국 이제 FDA 등재 여부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좀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 덜어냈으니까 조금 더 이 종목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도 이제 두 번째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세 종목이 1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고요. GST, JYP엔터, 리노공업, 아가방 컴퍼니, YIK, 셀트리온 제약,
SFA, 고영, VT, 인탑스, 코세스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잘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JY 펜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40% 정도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개별주보다는 ETF를 조금 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CJENM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엔터주들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터, 뭐 미디엄 이런 쪽으로 ETF를 사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드리지만 1분기가 지나가면 이 엔터들도 하반기거든요. 4분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1분기에 쌀 때 잡아서 결국은 연말로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바이앤홀딩이에요. 바이앤홀딩. 그걸 굴려가는 거죠. 이제 이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그래서 연말에 탁 수익 내고 이제 연초에 또 덜고 뭐 이런 패턴인데 그래서 늘 연말 옛날에 보면은 결산 배당주 뭐 아니면은 연말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이 연초에 이렇게 눌릴 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엔터가 또 그런 쪽이 아닐까 계속 생각이 들어요.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683억 원어치를 샀네요. 에코프로를 뭐 지난주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더불어서 실적이 완전 최악이라는 이제 2023년도 실적이 완전 최악의 실적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실적이 지나가는 것은 더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액면 분할 이슈도 나왔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이슈도 나왔죠. 지금은 완전히 주가가 바닥 밴드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이 이벤트가 쏟아지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죠. 지금 이건 호재다 하고서 주가가 49만 얼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64만 8천 원까지 이틀 만에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갑니다. 이거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한 65 정도 되니까 한 70 가까이 붙이지 않을까, 한 70 터치하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 이제 그 실적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거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인데 이거 비중을 줄이는 게 맞나?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다음 주 움직임에 따라서 뭐 만약에 내일이 아니죠. 모레죠. 13일 날 곧바로 뭐 좀 큰 하락이 나온다 하면 바로 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더 가져가는 뭐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70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글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또 워낙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는 뭐 미국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테슬라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700 뚫고 올라가서 800까지 바로 붙일 기세예요. 지금 엄청나게 3점 몇 퍼센트 어저께 올랐는데요. 720 몇 달러까지 갔더라고요. 자, 그리고 엔캠, WCP, 에코프로 BM, 여기에다 뭐 신성 델타테크도 사실 2차 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야, 2차 전지들이 뭐 싹쓸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닛도 지금 56,000원대까지 내려왔죠. 좀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늘린다면, 이것도 역시 바이앤홀딩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바닥을 딱 잡으면 그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은 좀 관심 갖고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아프리카 TV도 많이 샀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하이비전 시스템, 바이넥스, 유진테크, 에브리봇, 성우하이텍, 솔브레인. 자, 에브리봇 지난주였나요? 그 종목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야, 진짜 정말 잘 갑니다. 엄청 강했어요. 지난주에 로봇주 중에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어요. 에브리봇이.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여러 가지 성장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좀 흥미로운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바이넥스도 저는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바이넥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위탁 생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예전에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딱 투톱이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바이넥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언제나 이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위탁 생산 업체인데,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얘기 나오면서 막 수혜를 입을 때 사실 바이넥스를 이제 좀 보고 있었죠. 근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선뜻 매수할 만한, 왜냐면 2차 전지라든가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도 그랬고 뭐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좀 관심만 갖고 사지는 않았는데 좀 흥미롭고 아주 적절한 지점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엔캠을 드디어 지금 뭐 전해질이 갑자기 막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면서 하여튼 뭐 SKI 테크놀로지도 잠깐 반짝했었잖아요. 분리막.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양극재, 음극재 이후에는 전해질, 분리막 이런 조금씩 뭐 동박 이런 식으로 수혜를 조금씩 골고루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엔캠이 먼저 튀었단 말이죠. 근데 튀고 나서 먼저 이제 매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주가는 20을 뚫은 상태지만 기관이 매도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왔고, 스튜디오 사믹, 아이센스, 유진테크, HLB, ISC, 심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SNS텍, 플리토, SM, 메디톡스, JY 펜터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도체들 보이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이 엄청나게 팔면서 글쎄 뭐 갭 상승하고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과 JY 펜터, 이제 엔터주들도 보이네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CJ 최근에 코스닥에서 가장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종목이 CJ ENM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5만 원대 막 이렇게 밀렸다가 86,200원까지 지금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올라왔고, 제가 얼마 정도 전에 저희 회사 바로 밑에 후배한테 이 종목을 추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사서 너 1년만 묵고 가. 네. CJ ENM 지금 밥을 몇 번을 얻어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86,200원인데 아직도 싸요. 아직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 미디어 쪽은 왜 좋냐면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CJ ENM 같은데 수익 구조가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그럼 그거를 다시 이제 작품에 재투자하고 또 작품이 하나씩 빵빵 터져주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올랐던 고점 부분까지 갈 건데, 지금 적절하게 이 종목이 움직이던 가격대 뭐 10 얼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한참 좀 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기관이 많이 샀고요. PSK 홀딩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기관이 샀네요. 그 다음에 STI도 저희 회원님 한 분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 팔아야 되냐 계속 그러던 걸, 아닙니다. 좀 더 하다가 지금 결국에 좋은 흐름이 지난주에 나왔죠. 저도 STI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좀 힘든 구간에서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또 비중을 살짝 늘렸다가 하면서 결국은 갖고 가야 돼요. 반도체는 만약에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 하나의 업종을 고르라,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무조건 뭐 가져가는 거 좋다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사양, 뭐 HBM, 뭐 이런 쪽에 뭐 AI, 칩,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많이 샀고요. 디어유, DIT, GST, 한글과학 컴퓨터, 시젠, TSE, 자람 테크놀로지, 리노공업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 보니까 유진테크 제일 많이 팔았고요. JYP 엔터, 그 다음에 아이센스,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크 시스템스, 로보티즈, 덕산 네오룩스, 셀트리온 제약, HK 이노엔, SM, 기가비스, 플리토,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로봇주들 매도한 주체 연기금이 뭐 그래 가장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저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제일 많이 샀고 에코프로 두 번째로 많이 샀고 CJENM 세 번째로 많이 사서 지금 연기금이 좀 길게 갖고 갈 생각으로 사는 종목들은 일단은 2차 전지도 아니라 2차 전지가 아니죠. 안 보이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에코프로들인 거예요. 에코프로들을 이 에코프로의 지금 모멘텀을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는 게 연기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PSK홀딩스, GST, 디어유, 리노공업, 알테오젠, 에이징랜드, HLB 생명과학, QRT, HLB, 코스메카 코리아, STI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들이 지난주에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 에코프로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결국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이제 외국인 기관에 좀 많이 빼앗긴 그런 상황이죠, 물량을. 그렇다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CJENM, 신성델타테크, DIT, PSK홀딩스, STI, 루닛, 바이넥스, 디어유, 시젠, TFE, 아프리카TV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HLB에 뭐 집중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스튜디오 3익, 엔캠, JYP 엔터테인먼트, ISC, 알테오젠, 아이센스,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심텍, 플리토, 유진테크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야, 이게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다 좋은데 그 약간의 타이밍이 이제 좀 엇갈리면서 결국에 뭐 엔터도 지금 좀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HLB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수익을 내고 덜어낼 때 개인들이 사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특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엊그제 8일날 이제 시초가 개장할 때 시초가에 19% 상승한 채로 매수했다면 상당히 마음고생을 아마 이번 연휴 내내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주가 나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당장 수급 누군가가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안 사주잖아요.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결국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외 거래에서도 그때 좀 하락이 나왔었죠. 두산 로보틱스는 강보합 약간의 상승이 좀 있었지만 약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에 이 외국인 기관에 조금 더 그 매도가 좀 더 나와주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다른 로봇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로 다른 로봇들이 같이 가라앉을 경우에는 그때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줄이면 될까요? 그거는 다 다르죠. 종목마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를 텐데 그냥 저는 기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일날 3% 넘게 빠진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5%까지는 견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자 좀 다르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한 주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평균 매수가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만 1,500원이거든요. 17만 개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만 1,500원.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이제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금요일 날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18만 4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6만 8,500원이니까, 그쵸? 지금 18만 400원, 시가가 18만 1,900원, 1,200원이니까 고가가 18만 4,300원까지 갔었고 평균 매수가가 18만 400원이거든요. 지금 개인들 매수가가. 그러면은 개인들은 대체로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점에 18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마음고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슈, 뭐 지난 목요일 장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뭐 7%, 8%씩 빠진다면 그건 비중 줄여야 되는 겁니다. 뭐 많이 그냥 무조건 물려가지고 가져갈 필요 전혀 없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비중 줄이고 더 큰 폭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지난주 목요일과 반대로 갭 하락 출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방향은 좋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한 7, 8%씩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 또 갭 하락을 만약에 뭐 19% 반대로 마이너스 19%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서 팔 수는 없는 거죠. 마이너스 27, 28%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만약에 흐름이 좀 안 좋다면 일정 기준을 세워놓고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연휴, 셋째 날, 일요일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지난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잘 리뷰를 하시고, 다음 주 초반에 특히 화요일 날 그 MSCI 그 정기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미국의 이제 CPI 발표도 있고, 13일 날 밤에, 우리 시각으로 밤에 있죠. 그리고 또, 15일인가? 다음 주 후반부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면 막상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가 더 붕 뜰 수도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에 좀 다음 주는 관심이 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될지 2월 21일 날 발표를 하네요. 자, 다음 주에도 좀 큼직큼직한 이슈들도 좀 있고 그러네요. 일단은 잘 정리 좀 하시고 다음 주 잘 대비를 하셔서 일단은 뭐 연휴 이후에 다음 주에 4거래일밖에 없는데 또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